자, 반갑습니다. 전기이온 방지 기술입니다. 우선은 제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4과목 전기, 제5과목 화학, 화공이죠. 제6과목 건설안전, 이 세 과목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 전공이 토목입니다. 원래 대학에서는 농공학이라 그래가지고 토목건축기계공학을 같이 전공을 했는데 주로 토목 현장에 있었고요. 지금은 현재 감리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 현장 감리를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해왔고, 제가 감리 현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토목 관련 업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감리는 주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품질 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안전관리 담당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셨을 때 일반 제조업 관련 산업업체에도 갈 수 있지만은 건설 현장에도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실무로 경험 많이 했던 파트인 4, 5, 6 과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앞에 1, 2, 3 과목은 다른 분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까지 힘든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면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 거리낌 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전기이온 방지 기술, 특히 우리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다양한 분야가 출제가 되죠. 안전에 관련된 안전관리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공학, 뭐 시스템 안전,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화학,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분야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나 어떤 실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거의 모든 분야의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 가지고 구성이 된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 뭐 토목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건축 전공하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기계, 전자, 화학, 뭐 환경, 다양한 전공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실무에도 하고 있고, 또 이 자격증에 도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트도 있고 잘 모르는 파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과목 자체는 어떻습니까? 거의 아주 작은 내용들, 각 분야의 작은 내용들이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시험 과목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강의 진행 방식은 관영대에 시험 문제로 잘 나왔던 내용 위주로 짚어주고, 또 마킹도 하고 밑줄도 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속속들이 깨알같이 다 이해를 하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죠? 과락 면하고 평균 60점만 되면은 1차 시험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개념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챕터 1은 전기안전 일반인데, 우리가 이 전기에서 제4과목 전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현장에서 감전재해, 그리고 전기에 의한 화재, 그리고 폭발,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기 기사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내용들로 가지고 전기 전반에 대해서 기사 시험이 구성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재해를 방지하는 그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자, 섹션 1 전기 위험성 해서 감전제라고 있습니다. 감전제. 제가 행강편으로 마킹한 내용들이 있는데 3번에 보시면은 정격이라고 있습니다. 정격. 즉 전기 충격이라는 뜻이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감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사 시험에서 한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격의 개념. 자, 감전이라고 하면 근육의 수축, 호흡 곤란, 심실 세동 등으로 부상 사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높은 곳에 작업하다가 그 전기 충격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추락 또는 넘어지는 경우 전도 등의 2차적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감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감전 현상의 메커니즘. 자, 이것은 감전 사망의 메커니즘, 감전 현상의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에서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산업 기사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뭐 갈로 넣기 한다든가 또는 여기 있는 내용의 말을 바꾸어 놓고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키워드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전기가 심장부에 흘러갔을 경우에 이를테면은 자, 우리 심장은 N쪽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감전이 되었을 때 N쪽 선으로 감전이 되면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심장 쪽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오죠. 이러한 경우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혈액순환 기능이 상실된다. 자, 심실세동. 심실이 좀 적게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장은, 자, 2개의 방이 있고, 심방이 있죠. 그 다음에 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와서 이 심실에서 다시 혈관 쪽으로 피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실의 수축, 이완, 왕복 운동에서 기계로 치면 펌프하고 비슷한 거죠. 인간의 심장에서 펌프 기능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심실에서 피를 혈관 쪽으로 내보내주죠. 자, 이런 경우에 심실 세동 때문에 심장이 뛰지 못해 가지고 피가 공급 안 되는 경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뇌, 머리에 호흡 중추 신경에 전류가 흘려 가지고 호흡 기능이 정지되어 버리는 상황. 그 다음에 가슴에 전류가 흘러 가지고 흉부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어 가지고 역시 이것도 질식, 일종의 이제 호흡을 못하는 개념인데 질식으로 일어난다. 이게 정격 현상의 메커니즘 또는 감전 사망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전의 위험 요소 해서 통전 경로별 위험도. 자, 사람의 인체가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손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본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왼손이죠. 왼손. 이건 오른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왼쪽 가슴에 심장이 있죠. 이런 인체 구조에서 이 가장 위험한 경우는 왼손에서, 여기 만약에 전기기계구나 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감전이 되었다. 그래서 왼손에서 왼쪽 가슴, 왼손에서 왼쪽 가슴 오면은 가장 심장에 가깝죠. 가장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큰 순서, 가장 위험한 것 찾으라. 뭐 실기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큰 순서 또는 다음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어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 가장 위험한 순서. 그래서 심장 전류 개수가 큰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로 덜 위험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하죠. 그래서 왼손에서 가슴으로 오는 게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가슴 오는 게 두 번째 위험하고, 요 순서를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류와 전압 및 저항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라는 기본 개념. 자, 동그라미 4번 어떤 도체의 단면을 t 시간 동안 q 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 이게 전류의 기본 법칙이죠. 그래서 이때 이 공식은 자, 전류 I는 t 시간 동안에 q라는 전하가 흘러갔을 때의 양을 전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q 전하의 양은 전류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된다 하는 이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한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쭉 가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3번인 오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법칙의 개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음의 기본 법칙은 자, 전압은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것이다. 아주 간단한 법칙입니다. V는 IR.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저항이라든가 전류는 수학적으로 찾아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것 전력과 주울의 법칙, 전류 열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앞으로 요 공식이 우리가 전기 관련 공부하는데 엄청 중요한 공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전력이란 개념이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전압은 IR이라고 공부했고, 자, 전력, 전기의 힘이죠. 전력은 이 전압에다가 다시 한번 전류를 곱해주면은 전력이 되는 거고, 이때 단위는 와트 또는 VA라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그래서 전압과 전력의 기본 공식, 요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V는 IR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V 대신에 IR을 넣어보면은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한번 들어가 주면은 IR에다가 다시 I를 곱한 거니까 I 제곱의 R, 뭐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력의 공식은 변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거 주울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주울의 기본 법칙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전선에 되었던 인체가 되었던, 특히 우리가 이제 감정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인체에 전류가 흘러 가지고 전류 열작용으로 전기의 입출구에 전기가 들어오는 그 인체 표면에 화상, 체내 세포 파괴, 혈구의 변질, 이런 현상 때문에 뭐 사람이 사망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얼의 법칙에 따른 이 계산 문제가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자, 이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계산 문제가 기사시험에서, 산업기사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는 두 가지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제 단위계,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국제 단위계가 있고 공학 단위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체나 또는 전선에 전기가 흘렀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열의 양 Q는 자, 전류의 제곱에서 다시 저항을 곱해주고 전기가 흘러가는 그 시간 T를 곱해주면 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울의 법칙이고, 이때 이 단위는 주울 단위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단위가 되고 저항은 오hm 단위가 되고, 이때 시간은 세크, 초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때 이제 이 열량의 단위를 만약에 우리가 칼로리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때는 이 공식에서 0.24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 자,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지시문의 칼로리인 경우에는 0.24를 곱해준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통상 이 주울 단위로 출제가 되면 그냥 I 제곱 RT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울 단위는 SI 단위에 해당이 되고, 이 칼로리 단위는 공학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는 이 SI 단위가 국제 단위계이기 때문에 이게 주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씩 칼로리 단위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0.24 요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2, 4네요.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그런 느낌으로 요 숫자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요령으로 요 공식 두 개를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이제 예상 문제가 하나 소개되어 있죠. 예상 문제. 자, 여기서는 뭡니까? 25의 저항 중에 5A의 전류를 3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칼로리 단위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0.24라는 숫자가 붙고 I 제곱 RT를 해주는 겁니다. 이 T는 초단위이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서 3분이라고 주어지면 여기다 60초를 꼭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식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시간을 환산한다든가 이럴 일은 없고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3 통전 전류의 세기 및 그에 따른 영향. 자, 인체에 전기가 흘렀을 경우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거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기사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자, 실기에도 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걸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최소 감지 전류, 고통 한계 전류, 가수 전류, 불수 전류, 심실 세동 전류. 요 항목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뭔가 하면은, 최소 감지 전류는 전기를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다 하고, 그 다음에 숫자 1mA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통 한계 전류, 고통이 오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전류, 요거 7에서 8mA. 그 다음에 가수 전류, 자력으로 이탈을 할 수 있는 전류, 감전이 되었지만 스스로 떨어질 수 있는 전류입니다. 10에서 15mA. 불수 전류, 자, 요거는 신경이 마비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감전이 되면은 스스로 떨어질 수 없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이탈할 수 없는 상태. 요거는 15에서 50mA. 그 다음에 심실 세동 전류. 자, 요거는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마비 상태를 유발하여 사망하는 전류입니다. 루트 T분의 165mA. 그리고 일반적으로 50에서 100mA. 요 공식 엄청 중요합니다. 심실 세동 전류 공식.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은, 자, 심실 세동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이다. 요거. 자, 그리고 이때 T는 통전 시간, 전기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 공식은 또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루트 T분의 0.165A. 문제 풀 때 주로 이 암페아 단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0.165라고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요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소 감지 전류에서 좀 상세한 설명이 들어오죠. 최소 감지 전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한다. 직류의 경우 감지 전류가 더 크다. 그 이야기는 직류가 교류보다 좀 덜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거,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은 감지 전류는 증가된다. 즉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격의 영향은 감소한다. 좀 말이 어렵죠. 감지 전류가 증가한다. 즉 고통은 없으면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전류가 더 커지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 전격의 영향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산업기사에서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소 감지 전류 내용 중에서는 요 1번 내용하고 4번 내용 요것만 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심실세동 전류인데, 자, 그래서 이 심실세동 전류와 관계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음 한계 에너지 인체 전기 저항값 500옴 통전시간 1초일 경우에 요거 구하는 공식, 요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그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 때 우리가 전기선이 되었던 인체가 되었던 전기가 흘렀을 경우에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량, 그러면 왜 이제 인체에서 전기가 흘렀을 때 열이 발생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전기기계 기구에 사람이 이렇게 감전이 되면은, 자, 이 전기기계 기구에는 이렇게 땅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데, 감전이 되면은 사람 몸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전기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 값은 500옴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00옴. 그래서 이 전기기계 기구로부터 감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가서 사람 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때 열의 양이 얼마냐. 자, 이때 이 법칙은 기본적으로 주울열이라는 공식을 쓰는데 I 적고 RT라는 공식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전류 값이 뭔가 하면은, 자, 그대로 공식을 옮겨 적어 보면은 심실세동 전류 루트 T분의 165 mA. 이때 이 I의 단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암페어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미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만이 암페어 단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저항을 곱해주고 시간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면 우리가 이제 인체 전기 저항을 500옴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통전 시간이 1초라면은 T가 1초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루트 1분의, 자,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도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0.165의 제곱, 여기도 제곱이 빠졌네요. 그리고 500을 곱해주고 1을 곱해주면 이 계산 근거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3.61줄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3.61. 이런 과정으로 푸는 문제가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극비 상황인데 나중에 이 문제 나오면요 계산기 안 치셔도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문제는 요 숫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체 전기 저항이 500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계산기 풀지 말고 13.6이라는 정답을 암기하고 계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오타 났죠.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통전 시간에 제곱근에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 이제 반비례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똑같은 문제죠. 출제 빈도가 아주 많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기시험 가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이든 산업 기사 시험이든 실기 시험이든 이 문제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되고, 자,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그냥 13.6을 암기하시면 되고, 실기 시험에서는 이 풀이 과정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일 때는 정답만 암기해서는 안 되고, 이 풀이 과정까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